네, 오래전 일할 시간입니다. 방송이 있는 주간의 서대문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역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1959년 7월 18일. 59년. 예,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승만 소위 자유당 시절이네. 네, 자유당 때입니다. 자유당 때. 네. 저희 예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항상 자유당 때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 이게 자유당 때가 옛날에는 또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먼 옛날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뭐 제가 어릴 때 그 당시 살아계셨던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생생한 얘기죠. 그쵸.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한 2002 월드컵 이야기하거나 IMF 때 이야기하고 IMF 이야기하거나 그때는 비쌀 수도 있겠죠. 네, 뭐 네. 그런 정도 느낌으로 네. 자유당 때 이런 자유당 때인데 대현동, 그러니까 이 대현동 어디냐면 그 이화여대 근처입니다. 네네. 그게 이제 아현동에서 그쪽으로 넘어오려면 굉장히 가파른 고개를 넘잖아요. 네네네. 네. 아까 아현동에서 이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고개를 네, 말하는 거기가 큰 고개라고 해서 네. 대현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동 이름으로 돼서 대현동인데, 대현동에서 그 10대 어린 친구들이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한 어린이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날 오후 4시 반경에 일이 있었는데, 그 옆집 살던, 서로 옆집이에요, 이웃집. 16세 김아무개 군이 자신의 매형의 권총을 가지고, 매형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집에 그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총기 휴대가 가능한 직군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나는 그래서 지금 무슨 한국에서 생각이냐면 그것도. 아니 무슨 생각이냐면 그 경찰이 군인이었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군인이 약간 이렇게 집에다가 뭐 총을 놓고 이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쿠데타 이후잖아요. 사실은 이때는 지금 문민정부 시절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해가 안 예, 가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즘 같으면 아마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막 탐색하면서 수사를 해봤으면 싶도 한데 도대체 이 실탄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지금은 탄피 하나만 어디서 발견돼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나죠. 예. 그 아무튼 탄피까지는 아니겠군요. 실탄이 아무튼. 예. 그 매형의 권총을 가지고 이웃집에 11살 이모군과 같이 놀았답니다. 16살 친구가 11살 친구라. 네. 그러니까 옆집 형이죠. 네. 옆집 형과 옆집 동생이 야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이러고 이제 들고 그러니까. 가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발사가 됐답니다. 오발. 그래서 이제 그 11살 이군이 가슴을 관통당해서 네,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저도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그 미스테리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여가지고 뭐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이렇게 숨겨두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웠나?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정말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매형은 도대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게 또 신문 기사에 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단신으로만. 네. 그렇군요. 네. 1959년 7월 18일 대현동에서 권총을 가지고 놀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보고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네. 소식. 두 번째는 1994년 7월 19일 학생 시위를 김일성 추모 집회로 오인해서 경찰이 시위가 있던 곳이 이제 연세대학교였는데 연세대학교 도서관 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따라 들어와서 최루탄을 투척하고 멀쩡히 그냥 공부하던 학생까지 구타를 해서 상해를 입힌 그 폭력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는 안 갔고 저희 선배가 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도망다니던 사람들 내가 얘기 들었는데 연세 뒷산까지 도망갔다고. 그게 이제 안산이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도망갔다.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때 내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네, 저도 요 무렵에 그렇죠. 대학생이었던 그 친척형,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안에서 데모가 벌어지면 이제 어떤 경로로 도망을 가고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기억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원래 이 당시에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대요.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경찰이 쳐가지고 그렇죠. 다 도망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정신 없으니까 뭐 도성 하나 도망가는 사람, 뒷산으로 도망가는 사람 막
아수라장했다고 하더라고. 네, 이게 밤이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네. 밤이었다는 얘기가 제가 정리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집회했고 다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그때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7월 19일인데 11일 전 7월 8일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때 그랬죠. 그때 이제 7월 25일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맞아요. 그 정말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사망 뉴스가 나와서 모두가 놀랐죠. 그때 참 하필이면은 요맘때 요때 딱 이러냐 좀 이게 뭔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하고 나서 뭐 하던지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는 당연히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 조문을 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벌어지면서 맞아요. 사실은 급격히 경색이 되고 남북 관계도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그 이제 당시 운동권 조직 이름인데 서총련 서울 지역 총학생연합 그죠 한총련의 이제 산하 서총련이죠. 서울 지역 총학생연합 의장단 등이 이제 연행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또 그 서총련 학생들 일부가 뭐 파출소나 이런 것들 습격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중앙선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대치가 아주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 와중에 7월 18일에 그 대통령과 여러 대학 총장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당시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이 맞아요. 네. 그 운동권 배후에 네. 김정일이 있다. 주사파 파동 일부가 그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경색됐죠. 굉장히 아주 우리 그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 이 대립이 굉장히 이제 극심해졌는데 7월 19일이 바로 이제 김일성의 장례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앞두고 서총련에서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일성 사망과 관련 서총련 차원의 조문 및 추도 행사는 일체 갖지 않기로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정부의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미 플랜카드 한번 걸었다가 다 털렸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때 한번 이미 플랜카드 걸었다가 학교에 강제철거가 들어와가지고 되고, 다 털리고 막 그때 다 털렸던 얘기 좀 방송용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때 분위기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김일성 사망 관련해서는 안 해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만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촉구한다. 필요할 수 있었지 그때. 네. 근데 양쪽 다 이해가 되긴 한 면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러고 저녁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관련한 얘기는 일체 없고 공안 탄압 분쇄, 국보법 철폐, 서총련 사수 결의대회, 지도부가 막 연행되고 그랬으니까 이랬는데 경찰이 한 4천여 명이 투입이 돼서 옛날 그 연세대학교 정문을 봉쇄하고 그렇죠. 그 추격전을 벌이다가 도서관 열람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사과탄이 이제 그 투척하는 그렇죠. 체류탄이잖아요. 그 발사하는 거 말고 투척하는 체류탄 사과탄을 무작위로 투척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항의를 하러 나오니까 다 때렸지. 상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다친 사람들이 이제 속출했죠. 종종 이런 식으로 해서 유탄 맞아가지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며칠 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때 연행된 사람들 상당수가 시위에 가담했는지조차 사실 알 길 없는. 제가 아는 가장 골 때렸던 케이스가 우리 학교 선배였는데 우리 학교 선배였거든요. 근데 공격기도 학교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학교 사람들이 어쩌자서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 형은 뭐냐면은 새벽에 휴학생이었는데 새벽에 그 건축 일을 하러 가려고 나왔다가 마침 새벽에 이거에 딱 걸려가지고 같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하러 왔다고 막 얘기하다가 그 당시에 약간 이제 경찰 손질도 더 많이 맞았죠. 나는 다른 애들은 다 인정하거든. 맞아요, 우리 이거 하러 왔어요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덜 맞는데 나는 아니다. 이 형은 확실히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일 하려고 지금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하려고 첫차 타러 나왔는데 거기에 마침 나왔는데 거기에 마침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같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총련이 전국에서 김일성 추모 집회를 연다는 첩보가 있어서 이 집회의 성격을
그걸로 오인했다. 아, 오인했다고 인정했네 또? 네. 어. 그리고 도서관인 줄 몰랐다. 에이, 그건 서대문 경찰서 물론 4천여 명이면 이제 서울 경찰 그렇죠, 경찰청에서 했겠죠. 투입이 됐겠지만 그 특히 연세대학교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건물이 도서관 건물인 줄 그 경찰 측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데모가 별로 없는 시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네. 데모가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네. 특히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하는 데모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진압하러 오는 애들이 왼쪽이 도서관인 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이거. 그거 굉장히 큰 아. 건물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연행한 학생들이 그 시위 도중에 민주선열을 위한 묵념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김일성 추모 묵념으로 제가 했다. 이제 진술을 강요해가지고 이걸 이제 확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로부터 과하다. 오버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그래서 기각당하기까지 했고요. 이때가 이제 이른바 문민정부 그렇죠. 시대 아닙니까? 네. 문민정부. 문민정부 경찰이라는 점에서 이런 진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논조로 요 일을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체류탄은 김영삼 정권 내내 체류탄은 나왔죠. 아 그때는 네. 그러니까 내내 나왔죠. 문민정부라고 기대했지만 네. 그렇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동아일보도 기사 제목에 문민시대의 군대식 진압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김일성에 대한 추모 관련된 건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때가 한국전쟁 끝나고 40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70년이 넘은 거고 그렇지만 그때 40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많이 살아 있고 등등등한 상황에서 사실은 애매했겠다. 정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김대중, 김정일 둘이 만났을 때. 6.15 네. 한 이후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나 네, 뭐 이럴 때 이제 그 추모 관련해서도 문제 사실은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그쵸. 그때조차도 심지어 그쵸. 한번 만나고 난 다음인데도 심지어 김정일은 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냉정히 말하면 한국 전쟁에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때 저 유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니까 사실 김일성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했고 네. 근데 그럼에도 예를 들면 이제 7월 며칠에 그 어떤 한일이 아니죠 남북 정상회담이었기 맞아요. 사실은 조문 얘기도 우리 만나려고까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네.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조문은 사실은 그 정부 단위에서는 보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좀 들긴 그 하거든요. 정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어. 제스처를 취해 주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둘 다 못했던 다 안 되고 조문도 안 되고 오히려 분위기만 더 안 좋아져. 분위기만 정말 살벌했었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의 사실은 폭력 진압까지 또 당해야 했던. 뭐 당시에도 전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뭐 플랜카드를 그렇게 걸었어야 했을까에 대해서도 네, 그냥 저도 뭐 아무튼 근데 뭐가 첨예할 때는 항상 주장이나 행동들이 조금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지. 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도 이제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해요. 한 뭐 25일 요 남북 정상회담 좀 남겨놓고 요 1년에 요 당시에 그 1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실은 그때 회담이 됐더라면 또 뭔가 다른 계기들이 생겼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1994년 7월 19일 학생 시위를 김일성 추모 집회로 오인해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체류탄을 투척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59년 7월 18일 대연동에서 권총을 가지고 놀던 16살 소년이 11살 소년을 오발로 쏴서 11살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자, 전화 말씀 듣고요. 저희는 오늘의 서예기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